타sek의 해석에 의하면은 총알을 제 아무리 많이 쏴도 내가 살아남아있는 우주는 존재하잖아요. 그 확률이 엄청 낮겠지만 그런 우주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자신이 살아남아있는 우주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세상만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다색 해석이 사실이라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짓 했다가는 바로 몇 초 안에 죽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전혀 어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역설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양자 자살과 불멸, 이것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자살과 불멸이요? 제목부터 이상한데요? 불멸인데 어떻게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 두 편에 걸치는 내용이고요. 또 오늘 얘기는 이게 제목부터 양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요거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인 전자, 그리고 핵, 이런 정말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이 거시적인 이 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거시 세계의 어떠한 존재, 이거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와 운동 에너지, 즉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거리에 수많은 자동차들 한번 봅시다. 이 자동차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차가 정지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즉, 그런 거시 세계에서의 어떠한 물체, 이런 사물은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즉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미시 세계는 다르다는 거죠. 실체라는 것이 없이 슈레딩거의 그 파동함수로 기술되는 확률만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입자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위치할 확률만 알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서 나타날 확률도 0은 아니에요. 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확률이 높아질수록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는 거고요. 마치 우리가 그 야구공을 던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이 날아가는 순간을 사진으로 딱 찍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사진기의 셔터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하면은 이 공의 실밥도 이제 명확히 보일 정도로 이제 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찍힌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공은 어디에 있는지, 즉 이 공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마치 허공이 이게 공중부양에서 뜬 듯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공의 방향, 이 공의 이제 운동 에너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진기의 셔터 속도가 느리면은 공에 잔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진에. 즉 이런 모션 블러가 생겨서 공이 이제 흐릿하게 찍히겠죠. 그러면은 이 공의 아주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힘들죠. 흐릿하니까. 하지만 그 잔상을 통해 이 공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그 불확정성의 논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유는 이제 공유한 건데, 하지만 이게 실제 세계가 그렇다는 것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확률이 아닌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성하는 근본 단위에서는 정확한 값은 없고 전자는 어느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즉 존재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의 근본은 확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률이 아니라 실제로 확실히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측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죠. 관측, 즉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저러한 불확실성이 붕괴하면서 입자의 위치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러한 내용, 우리의 실세계는 사실 관측에 의한 붕괴를 통해 실체화된 것일 뿐이며 실제 근본은 관측되기 전에는 실체가 없이 여러 확률의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게 그 닐스 보어를 주축으로 하는 이 코펜하겐 해석인데 이 내용을 믿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또 사람들에게 하늘의 달을 가리키면서
아니 우리가 저것을 보지 않는다고 저 달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부정한 거는 유명한 얘기죠. 양자역학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 코펜하겐 해석을 부정한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슈레딩거도 이 코펜하겐 해석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해석에 반발을 해서 그 유명한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너희들 코펜하겐 해석 논리대로라면은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어놓고 50%의 확률로 붕괴하는 이런 방사능 원자가 여기 있고, 이게 뭐 가이거 계수기 같은 걸 통해서 검출되면 독약이 들은 병을 깨서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을 수 있다. 즉 50%의 확률로 고양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상자를 열기 전에 이 고양이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중첩된 상태여야 한다는 건데, 아니 어떻게 실제 고양이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서 이 코펜하겐 해석을 이제 비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사고 실험이 이 슈레딩거의 고양인데. 슈레딩거도 믿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오히려 양자역학의 이 코펜하겐 해석을 더 뒷받침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는 미시적 물체가 아닌 거시적 물체잖아요. 이게 무슨 진짜 원자 핵에 이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거시적 물체인데, 따라서 이러한 고양이에게는 양자역학이 아닌 고전역학, 그 뉴턴의 만유인력이나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게 적용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이미 상호작용을 통해 관측된, 즉 이미 파동 함수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어보기도 전에 삶과 죽음의 상태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슈레딩거의 이론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 사고 실험이 코펜하겐 해석에서 말하는 이런 양자의 기묘함을 설명하는 이게 좋은 사례가 되어버린 거죠. 그 코펜하겐 해석을 부정하려고 고안해낸 사고 실험이 오히려 그 코펜하겐 해석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 고양이 사고 실험을 제안한 것을 후회했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지요. 그렇군요. 결국 이러한 양자의 정말 기묘한 성질은 이거를 현재 와서 이제 부인하는 측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게 왜 이러한 성질을 갖는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사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실체의 근본이라는 것은 원래 확률의 중첩이고 관측을 통해 붕괴되어 결정진다는 저 코펜하겐 해석, 이게 주류긴 합니다만 그것에 반박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이론들도 꽤 있다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저희가 그 소스코드 편에서 다뤘던 그 휴 에버리 3세의 그 다세계 해석입니다. 관측을 통해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률상 그러한 수많은 그 경우의 수가 실제로는 세상이 그 경우의 경로로 분기되어서 뭐 나무의 가지가 막 여기저기로 갈라져 뻗듯이 우리 세상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수많은 경우의 수만큼 이게 뻗어나간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우에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실험적으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진짜 완전히 무시받다가, 정말 멍멍이 무시받다가, 이게 그래도 21세기 들어서면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이론에 호의적인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안 보셨다면은 지금 저 상단에 링크에 뜨는 그 저희 소스코드 편 영상 보시는 거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뭐 서브컬처에서 평행우주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이 양자자살과 불멸, 이것도 뭐 또 저희 영상에 참 자주 나오는 그 스웨덴 출신의 물리학자 그 맥스 태그마크가 그 1998년에 그 논문을 통해 구체화한 주장인데, 사실 이 주장은 예전에도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맥스 태그마크가 논문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바람에 유명해진 건데, 일단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맥스 태그마크는 이 다세계 해석의 지지자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맥스 태그마크는 그에 져서 그 맥스 태그마크의 유니버스 이 책에서 이 양자자살과 불멸의 개념을 이제 챕터를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양자자살 이거의 사고 실험의 개념은 이제 이겁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2분의 1의 확률, 그 50%의 확률로 총알이 발사되거나 발사되지 않는 총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총구 앞에 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2분의 1의 확률로 총알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살아나겠죠. 그렇겠죠. 이것을 다세계 해석에 적용해보면 총알에 맞아 죽는 세계와 발사되지 않아서 살아남는 세계, 이렇게 두 개가 갈라져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총 앞에 서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사자는 만약에 총알에 맞으면은 그걸로 그냥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죽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 살아남는 세계뿐이에요. 총알이 발사되어 죽은 세계는 자신이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실험자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뿐입니다. 총알이 발사되지 않은. 그렇다면은 이 총을 자동 모드에 놓고 1초에 한 번씩 발사된다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다세계 해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매 초마다 살아남는 우주와 총알에 맞아 죽은 우주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 당사자가 인식하는 우주는 살아있는 우주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총알이 발사되어도 몇 분, 몇 시간이 지나도 이 당사자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총을 쏘는데 어떻게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하지만 그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세계 해석에 의하면은 총알을 제 아무리 많이 쏴도 내가 살아남아 있는 우주는 존재하잖아요. 그 확률이 엄청 낮겠지만 그런 우주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자신이 살아남아 있는 우주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세상만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다세계 해석이 사실이라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짓 했다가는 바로 몇 초 안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아무리 재수 좋아도 몇 초 안에 사망하는 것을 이제 목격할 수 있지요.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앞에서 총알 1초마다 쏘는데 50% 확률이라고 해도. 근데 다세계 해석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러한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세계 해석도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앞에서 사망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관측하는 거가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세계일 뿐 그 당사자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당사자의 주관적 경험에서 보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양자불멸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럼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다음 편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양자 자살과 불면에 관한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